그래서 5장 6장이 재무경제의 코어예요. 어떻게 말하면 어떻게 미래 현금 흐름을 할애할 것인가. 현금 흐름의 종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가 있어?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식, 채권이 수익을 주는 현금 흐름이야. 그래서 7장 8장에서 어떻게 이러한 주식과 채권의 가치 평가를 하는지 배웠어요. 9장에서 뭘 했냐면 투자 평가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수년제 가치법이 가장 좋다. 수년제 가치법이 제일 좋은 거다. 이게 여러분들이 써야 되는 거다 라고 얘기했어요. 9장. 10장에서는 수년제 가치법을 실제 적용했죠. 수년제 가치법 어떻게 써? 엄밀히 말하자면 현금 흐름이 있고 현금 흐름을 요구 수익률, 흔히 말하는 수익률로 할인해줘서 계산한 것이 순현재가치법. 여기서 T는 언제부터야? 오늘의 투자도 들어가니까 0부터 투자 종료 시점까지. 순현재가치가 0보다 크면 여러분 이 프로젝트 일반적으로 해야 되고 0보다 작으면 이 프로젝트 하면 안 되고. 그건 뭐였어요? 10장에서 한 내용 뭐야? CFT 어떻게 하느냐? CFT 세 가지인데 Operating Cash Flow 마이너스 Net Capital Spending 투자한 거. Change in Working Capital. 그래서 현금 흐름이라는 것은 Operating Cash Flow, Capital Spending, 그 다음에 얼마나 여러분들이 재고자산 같은 걸 늘렸는지 그거를 합해주면 되더라. OCF 계산 가장 좋은 방법 뭐라고 그랬어? 타우가 텍스 레이시라고 한다면 1-타우의 매출 비용 OCF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타우 곱하기 감가상각. 죄송합니다. TCF죠. OCF 맞죠? OCF란 것은 내 매출에서 비용 뺀 거 했다가 뭘 감안해줘야 돼? 세금 1- 텍스 레이트. 그 다음에 감가상각에서 오는 세금 저하분 이렇게 계산해 주면 돼. 그래서 각각의 CFT는 이렇게 구하면 돼. 여러분이 할 거 이거예요. 여러분 했던 거 이렇게 그냥 계산했던 거야. 그 다음에 좀 들어갔던 게 뮤추얼리 엑스클루지브 프로젝트랑 리플레이스먼트 프로그램 문제. 요거는 조금 달리 풀어야 돼서 했지만 기본적으로 10장은 현금 흐름 구하는 거야. 현금 흐름 구하는 식은 간단해. 운영 현금 흐름에서 투자한 거 빼고 내가 얼마나 워킹 캐피탈, 재고 자산 같은 걸 늘렸는지 빼면 되더라. 그 다음에 오퍼레이팅 캐시플로우, 운영 현금이라는 것은 가장 간단히 쓰면은 1- 텍스 레이트 곱하기 세일즈 마이너스 비용, 매출 마이너스 비용 더하기 세율 곱하기 감가상각. 이렇게 식이 잘 쓰여져요. 그래서 요 부분을 가지고 뭘 계산했어? CFT 얘를 계산했다. 근데 주식할 때도 우리가 안 한 게 있어요. 주식할 때도 우리가 안 한 게 있고 이렇게 수년제 가치 할 때도 우리가 안 한 게 있어. 우리가 안 한 게 뭘까? 요구수익률 어떻게 찾아? 이게 가장 큰 핵심이야. 특히 주식하고 채권할 때는 조금 했어. 채권할 때 요구수익률은 비슷한 채권, 그러니까 비슷한 등급의 채권에서 요구수익률 찾아서 그걸 할인해 주면은 흔히 말하는 그 채권의 내재 가치,
혹은 채권의 가치 같은 걸 결정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주식하고 특히 순현재 가치법에서 요구 수익률 여러분 계산 안 했어. 그거는 나중에 한다고 했어. 사실 11장 내용을 먼저 하려고 그랬는데 11장 내용은 이 현금 흐름이 미래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느냐 그거에 따라서 순현재 가치가 왔다 갔다 하는데 나중에 할게요. 그거보다는 요구 수익률 먼저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장은 현금 흐름이 뭐 상황마다 어떻게 바뀌면 시나리오를 어떻게 짜서 계산한다 뭐 이런 건데 이건 나중에 되고 그것보다는 요구 수익률 먼저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안 했던 거 이거 하면은 다 쓸 수 있어. 얘를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얘를 계산하려고 13장에서 하는 게 여러분 들어봤을 수도 있고 안 들어봤을 수도 있고 CAPM이야. CAPM 자본 자산 자본 캐피털 에셋 프라이싱 모형 마더 자본 자산 가격 결정 모형. 그래서 우리는 요것에 대해서 논하겠다. 이 자본자산 가격 모형을 이해하려면 여러분 리스크에 대한 개념이 잡혔어야 돼요. 잡아야 돼요. 여러분 흔히 생각하기에 리스크는 뭐야? 불확실한 거예요. 불확실. 리스크가 불확실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생각하기에 리스크란 거는 불확실한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어떤 게 확률적이다라는 얘기겠죠. 확률적. 뭐 주식의 수익률 같은 것들이 확률적이다. 투자의 수익률 같은 것들이 확률적이다. 그럴 때 불확실하다고 해요. 그래서 어느 게 더 불확실한 거야? 기본적으로 여러분 통계학 배웠으면은 통계학에서 얘기하는 가장 쉬운 불확실은 뭐가 클 때? 표준 편차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라고 하죠. 표준 편차가 클 때보다 불확실하다고 많이 커지면 불확실성이 커져서 뭐 여러분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어떠한 투자나 어떠한 자산이 보다 불확실하다는 건 어떻게 해석해? 리스키하다. 리스크가 더 크다라고 많이 해석을 해왔어요. 그 일반적인 해석이야. 근데 13장에서 다룬 내용은 조금 다른 내용이야. 우리는 재무를 하죠. 파이낸스에서 파이낸스의 리스크가 통계학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표준 편차, 통계학에서 많이 언급하는 것처럼 표준 편차냐, 어떤 자산 수익률의 표준 편차냐, 그런 거는 아닌 것 같다. 그런 모티베이션이 있어요. 왜? 어떤 A라는 자산이 있고 A라는 자산의 수익률이 있어. B라는 자산이 있고 B라는 자산의 수익률이 있어. 오케이. 그 다음에 기대 수익률은 뭐 같다고 합시다. 그 다음에 볼러탈리티도 같아. 표준 편차 뭐 이런 얘기예요.
이게 가정이야. 그럼 여러분 통계학 시간에 좋은 공식 하나 배웠어. A가 확률 변수고 B가 어떤 확률 변수라고 하면은 이 공식을 배웠죠. 요거를 똑같이 정리해봐. 여러분 리턴에 대해서 하니까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 아니야. 근데 보다 재밌는 공식 하나 배웠어. 여기 있다. 스몰 a 곱하고 스몰 b를 곱해. 앞에 개수들이 하나 더 있는 거야. a랑 b가 뭐 A를 자산 A에 대한 투자액, B를 자산 B에 대한 투자액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A 제곱 B 제곱 곱하기 AB 이렇게 돼요. 가정 하나만 더 차. 가정 하나. RA는 RB랑 독립이야, 독립. 독립이란 얘기는 뭐야? 공분산이 빵이라는 걸 함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공분산 텀이 0이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에서 A를 2분의 1, B를 2분의 1, 나 1원 있는데 A에다 0.5원, B에다 0.5원 투자할 수 있겠죠. 뭐 가능해. 나 1원 있는데 자산 A에다가는 0.5원, B에다가는 뭐 0.5원 뭐 이렇게 투자할 수 있어. 그러니까 0.5개 0.5개 살 수가 있어. 엄밀히 말해서, 다시 말해서 0.5개 0.5개 살 수가 있어. 그렇다면 이 자산, 이 포트폴리오로 하죠. A를 2분의 1개, B를 그게 내 가진 내 포트폴리오가 될 텐데,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은 얼마야? 여전히 이 뮤라고 한다면 내가 자산 A를 2분의 1개, B를 2분의 1개 산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은 얼마야? 2분의 1. 기대 수익률은 어떻게 써요? 기대 수익률 뭐 기억나시겠지만 A, E, RA, B, E, R, B, 얘가 다 뮤라고 그랬으니까 A, 뮤, B, 뮤인데 A하고 A 더하기 B가 우연찮게
2분의 1식이야. 그러면 뭐가 되겠어? 이번 경우에 대해서는 그냥 뮤. 만약 A가 2분의 1이고 B가 2분의 1이야. 그럼 뮤야. 기대 수익률. 이게 내 포트폴리오. 내가 A를 2분의 1에 사고 B를 2분의 1에 산 포트폴리오를 만들었다고 하면은 여러분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은 뮤. 근데 포트폴리오의 베리언스는 얼마일까? 포트폴리오의 베리언스? 포트폴리오 베리언스 어떻게 돼? 4분의 1 시그마 A라 그랬으니까 시그마 A 제곱 4분의 1 시그마 왜 교수님 제곱하나요? 베리언스니까. 얘는 표준 편차고 공분선빵. 그리고 얘를 그냥 시그마라고 합시다. 둘 다 같으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렇게 되겠죠. A를 2분의 1로 두고 B를 2분의 1로 둬. A 2분의 1에 사고 B를 2분의 1에 샀어. 그러면 그 포트폴리오의 분산은 2분의 1 시그마 제곱. 표준 편차는 어떻게 돼? 표준 편차는 1분의 루트 2, 아니 루트 2분의 1이죠. 이렇게 되겠지. 이런 식의 성립을 해. 그럼 뭘 함의해? 내가 A랑 B를 각각 또 기대수익률이 뭐고 A 자산 1개 가지고 있으면 기대수익률 뮤, B 자산 1개 가지고 있으면 기대수익률 뮤. 각각의 표준 편차, 수익률의 표준 편차,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시그마. 그래서 여러분은 세 가지 시나리오를 살 수가 있어. 생각할 수가 있어. A 자산 1개 가진 거, B 자산 1개 가진 거, A랑 B를 반반씩 가진 거. 그러면 기대 수익률은 셋 다 같아. 기대 수익률은 셋 다 같지만 셋 다 같지만 표준 편차는 얘가 얘보다 작지. 그냥 무슨 수학식이야.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작업. 오케이. 장단액이 뭐야? 흔히 말하는 리스크가 적다고 해석할 수 있어요. 이게 흔히 말하는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데서 얻는 혜택이야. 혜택.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떤 식이 성립하냐 라고 하면은 N개의 자산이 있어. R1, R2, Rn이 있어. 뭐 일반적으로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각각의 기대 수익률이 같아. 각각의 표준 편차도 같아. 그 다음에 각각이 다 독립이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N개의 이제 자산이 있는데, N개의 자산이 있어. 각각 기대 수익률이 다 같아.
표준 편차도 다 같아. 각각 독립이야. 그럼 무슨 공식이 있냐? 내가 만약 1분의 n개씩 사, 각각의 자산을. n개의 자산이 있는데, 나머지 n개의 자산이 있는데 1분의 n개씩 투자해. 그럼 내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은 뭐 이런 식으로 써지겠지. 이런 식으로 써지겠죠. 첫 번째 자산에 1분의 1원 투자해서 n분의 1원 투자해서 R1만큼 기대 수익률이 없고, 두 번째 1분의 1원, n분의 1원 투자해서 R2만큼 기대 수익률이 없고, 뭐 계속. 여기도 기대값 시험 얼마야? 두 개의 케이스에서 봤지만 뮤 똑같아. 어차피 같은 기대 수익률 나가오는 거 n개 투자, n개를 갈라 투자하면은 기대 수익률이 여전히 n 뮤, 죄송합니다. 뮤. 표준 편차? 표준 편차 어떻게 됐냐? 스퀘어 루트 n분의 1 곱하기 시그마. 다시 말해서 자산의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표준 편차가 떨어져. 왜? 루트 n, 뭐 n이 n 얼마? n이 만이야. 그거는 표준 편차는 100분의 1이겠지. 스퀘어 루트 만은 100이니까 1분의 100 시그마. 그래서 점차 떨어져. 그래서 n이 무한대로 커지면 결국 표준 편차가 빵. 얘가 굉장히 커져. 얘가 무한대로 커진다 그러면 얘는 0으로 가겠지. 그래서 독립적인 자산의 개수가 굉장히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자산 수익률이 독립적인 수익률들이 늘어나면은 그 포트폴리오 1분의 1씩 투자한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은 빵으로 가. 그래서 같은 수익률을 얻는데 볼라티리티가 작아. 그래서 덜 리스키한 거라고 해석할 수가 있어. 여기까지는 통계학의 내용이에요. 통계학의 내용. 통계학의 개념을 통해서 리스크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떨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 1원을 각각의 자산에 투자하는 것보다 n분의 1원씩 1부터 n까지 자산에 투자하는 게 훨씬 수익률은 같지만, 기대 수익률은 같지만 표준 편차가 작아. 그래서 리스키하지 않은 투자라고 할 수 있어. 여긴 통계학적 해석이야. 통계학적 해석. 여기까지는. 여기까지 내용은 통계학. 근데 실제 시장에서 이 0으로 가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왜? 보통 어떻게 되겠어? 임의 자산 RI하고 RJ, I번째 자산하고 J번째 자산이 있어. 그 자산들의 수익률의 공분산, 얼마나 양으로 움직이면 같이 양으로 움직이고, 음으로 움직이면 같이 음으로 움직이는지, 공분산을 재보면 이렇게 나와. 이거를 경제학적으로 해석하면 주식은 오를 때 같이 오르고,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진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문에 얘가 0으로 안 가. 뭐 기대 수익이 다 같지만 어쨌든 표준 편차를 구할 수 있는데 1분의 n원씩 투자한 포트폴리오에 표준 편차를 구할 수 있는데 얘가 0으로 가지 않아. 그러한 부분을 흔히 말해서 통칭해서 시스테매틱 리스크라고 해요. 그래서 통계학적으로 포트폴리오를 만들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그런 부분을 이디오싱크라틱 리스크, 뭐 나중에 슬라이드 나와요. 슬라이드 나오는데, 근데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또 만들어도 또 만들어도 왜? 같이 움직이니까. 같이 움직이는 것 때문에 표준 편차가 0으로 안 떨어져. 그래서 0으로 안 떨어지는 그 리스크, 내가 아무리 포트폴리오를 짜도 수익률의 표준 편차가 0으로 가지 않아. 그런 부분을 시스테매틱 리스크라고 얘기해요. 시장의 주식들이 같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캡에 투자자는 뭘 고려하느냐? 이 없어지지 않는 리스크를 고려해. 없어지지 않는 리스크만이 여러분 실제 투자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리스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캐팸이에요. 그게 캐팸이다. 통계학은 뭐가 달라? 통계학은 그냥 표준 편차가 큰 게 리스키한 거고 표준 편차가 작은 게 덜 리스키한 거야. 근데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만들어 봤더니 뭐 가상적으로 모든 자산의 수익률이 독립적이라 그러면 여러분 실제 가지는 어떤 포트폴리오는 수익 분산이 0으로 될 수가 있어. 아예 확률적이지 않은 부분, 언설턴티가 없는 부분, 흔히 말해 리스크가 없는 부분이 될 수 있는데 실제 어떠냐? 같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얘가 0으로 안 가. 그런 리스크를 시스템 리스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리스크는 개별 리스크와 시스템 리스크가 있고, 개별 리스크는 어떤 거겠어?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 잘 만들면 없앨 수 있는 부분. 걔는 실제 중요하겠어, 안 중요하겠어? 실제 투자하는 데는 안 중요해. 왜냐? 없앨 수 있으니까. 난 신경 안 써. 없앨 수 없는 부분만 신경 써야 된다. 캐팸의 함의는 시스테매틱 리스크만 중요하다예요. 왜? 시스테매틱 리스크가 중요하다. 그래서 결국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냐면 나중에 나올 거예요. 이거를 수식적으로 표현한 건데 어떤 자산의 기대 수익률은 혹은 기대 수익률의 리스크 프리미엄, 무위험 자산과의 차이는 어떻게 결정이 돼야 되느냐? 이게 왠지는 설명해 드릴게요. 무슨 말을 의미하는지. 뭐 새로운 게 너무 많이 나왔죠. 이게 캐팸의 결론인데 간단히 얘기할게요. 얘는 해석 가능하죠. 어떤 자산의 기대 수익률은 뭐 다음과 같은 식에 의해서 결정이 돼야 된다. 뭐 어렵지 않아. 얘는 시장의 무위험 수익률. 걔도 뭐 구할 수 있는 거야. 오케이. 첫 번째 모르는 거, RF는 똑같네. 얘랑 같아. 오케이. 첫 번째 모르는 거 뭐야?
RM이란 거예요. M. RM 뭐냐? 아까 포트폴리오인데 시장의 포트폴리오라고 해요. 시장의 포트폴리오 기본적으로 어떤 컨셉? 모든 이디오싱크라틱, 개별적 리스크가 없고 시스테마틱 리스크만 있는 포트폴리오예요. 그게 어떻게 결정돼야 되는지 나중에 얘기할게요. 그런 포트폴리오를 시장 포트폴리오다. 그래서 어떤 투자자가 잘해서 이디오싱크라틱 리스크, 없어질 수 있는 리스크는 싹 없애고 시장의 코어, 우리가 흔히 말해서 해지한다 그러죠. 없앨 수 없는 리스크는 냅둔 그런 거를, 그런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그런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을 구할 수 있다고 해요. 어쨌든 구할 수 있다고 하고, 그러면 이것도 일종의 포트폴리오 수익률이기 때문에 베리언스 구할 수 있고 어떤 자산과 이 시장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의 공분산을 구할 수도 있어요. 논리를 잘 따라가 봅시다. 얘는 해석상 문제 전혀 없고, 어떤 자산 기대 수익률 뭔 상관이야. 무위험 자산 수익률 알 수 있어. 얘가 문제인데, 얘는 기본적으로 정의상 이디오싱크라틱 리스크가 없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없어질 수 있는 애들 다 없애고 실제 시장에 있는 위험만을 만드는 포트폴리오예요. 포트폴리오. 그래서 어떤 포트폴리오가 있는데 이런 이디오싱크라틱한 부분들 없고 시스테마틱한 리스크만 있는 포트폴리오를 시장 포트폴리오라고 합니다. 있어. 만들 수 있어. 어쨌든 포트폴리오니까 기대 수익률 구할 수 있고 베리언스 구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이 포트폴리오 수익률하고 개별 자산 간의 공분산 역시 구할 수 있어. 이게 개편식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스케일이고, 스케일. 공분산은 뭐야? 시장이 가격이 높을 때 어떤 자산의 수익률도 높다면 이 공분산이 큰 거겠죠. 시장이 낮을 때 어떤 자산의 수익률도 낮고, 그런 자산들을 공분산, 시장 포트폴리오와 수익률과 개별 자산의 공분산이 큰 자산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반대로 시장이 좋을 때 개별 자산 수익률이 낮고, 시장이 나쁠 때 수익률이 높이 주는 자산의 공분산이 낮은 자산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수학적으로. 그래서 공분산이 크다면 기대 수익률이 높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얘는 같은 거니까. 그래서 어떤 자산의 수익률이 시장의 수익률, 그러니까 시스테마틱한 부분의 수익률과 같이 움직이면은, 많이 같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기대 수익률이 높아야 되고, 적게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수록 기대 수익률이 낮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개편이에요. 얘 계량 배웠으면은 여러분 베타라고 바로 알 수 있어요. 계량 배웠으면. 당연히 계량 들었죠, 1학기 때. 공분산분의 공분산 뭐야? 독립변수의 분산이 이 부분이고, 개별 자산과 오른쪽 종속 변수와 개별 자산, 이 독립 변수의 공분산 이 부분이니까, 공분산을 독립 변수의 분산으로 나눠준 거 베타라고 배웠을 거예요. 계량 2학년 때 배웠으니까. 이게 그냥 베타야. 이렇게 쓴다. 그래서 이 베타라는 컨셉은 계량경제에서 나온 거야. 계량경제 배우면 1번만 회귀 분석할 때 분산분의 공분산 값이 베타라고 하죠. 그래서 이러한 식이 성립한다. 그래서 시장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이 있고, 무위험자산 수익률이 있고, 개별자산 수익률이 있고, 무위험자산 수익률이 있고, 이 차이는 베타. 얼마나 개별자산 수익률이 시장 수익률과 같이 움직이느냐, 반대로 움직이느냐.
요거에 따라서 결정된다. 베타가 크면 클수록 뭐야? 개별적으로의 수익률하고 이 자산, 시장 포트폴리오 수익률이 많이 같이 움직이는 거고, 베타가 작으면 작을수록 어떻게 보면 반대로 움직이는 거고. 마지막 함의만 구할게요. 이게 캐팸이에요. 다른 얘기 아니고, 캐팸은 이게 기본적으로 메인 리절트, 얘를 뭐라 그래? 시큐리티 마켓 라인이라고 흔히 해요. 시큐리티 마켓, 어차피 나오니까 얘기 지금 안 할게요. 시큐리티 마켓 라인이라고 한다. 뭐 어찌됐든 근데 얘는 두 가지 활용도가 있어. 첫 번째는 어떤 자산의 가격을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어떤 가격적 함의가 있어. A랑 회사가 있고 또 A, B가 나옵니다. A랑 회사의 현금 흐름, B랑 회사의 현금 흐름이 다 같아. 어떤 현금 흐름? 그냥 기대값적으로 현금 흐름은 다 같아. 그래서 ECF A하고 B는 다 같아. 미래 기대 현금 흐름은 싹 다 같다. 근데 우리는 현금 흐름을 할인해 주는데 요걸 쓸 거야. ERA. 두 개가 달라. 여기는 미래의 현금 흐름이 어떤 회사가 있는데 미래에 기대한 현금 흐름이고, 얘는 요 자본자산 가격 결정 모형에서 예측되는 어떤 기대 수익률이야. 만약 베타 A가 베타 B보다 크다면, 베타 계산하는 건 나중에 계산 시간에 하세요. 뭐 어쨌든 베타 계산하는 건 여기 논할 건 아니고, 베타 A가 베타 B보다 크다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 이렇게 되겠지. 베타가 크면은 ERA가 올라갈 거야. 만약 미래 현금 흐름들을 A라는 회사에서는 ERA로 할인하고, 미래 현금 흐름들을 B라는 회사에서는 ERB라고 B를 통해서 할인한다 그러면 어느 회사의 가치가, 어느 프로젝트 혹은 어느 거에서 가치가 크겠어? B가 클 거야. 할인율이 낮으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대 수익률이 높다라는 얘기는 가격이 낮다, 가치가 낮다라는 걸로 동시에 해석할 수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베타가 높으면 기대 수익률이 높고, 기대 수익률이 높으면 밑에 미래 현금 흐름을 할인할 때 할인 인자가 될 수 있는데, 할인 인자의 크기가 커지는 거니까 같은 현금 흐름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가치가 베타가 작은 게 크다 라고까지는 해석할 수 있어요. 이게 좀 나중에 다시 얘기할 테니까 논리를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두 번째, 이게 일종의 하나의 해석이고, 결국 기대 수익률이 높을수록 가격이 낮다라는 걸 제가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베타가 높을수록 같은 현금 흐름을 주는 자산이라면 가격이 낮다. 두 번째, 이 모형이 맞다 그러면 이 모형이 맞아. 그럼 우리는 어떤 자산의 요구 수익률로 뭘 써야 될까? 기본적으로 얘를 쓰는 게 맞다라는 얘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투자를 하는데 투자의 불확실성이 있고 투자의 불확실성이 시장의 포트폴리오와 이렇게 움직여.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 이 시기 맞다 그러면 어떤 투자의 수익률, 투자 의사 결정할 때도 캐펜식을 가지고 이 요구 수익률 결정해서 아마 분모로 써야 될 게 아니냐. 그래서 NPV의 뭐 여기서 나온 버전은 결국은 CFT인데 뭐 A라는 프로젝트라고 합시다. ERA라고 합시다. ERA는 어디서 결정돼? 이 스타식에서 결정이 돼야 합리적일 것 같다. 뭐 투자나 뭐 투자나 개별 주식의 수익률이나 별다른 차이는 없어. 어차피 나한테는 돈 벌어주는 건 똑같고 내 개별 자산 혹은 개별 투자의 수익률이 시장의 포트폴리오와 얼마나 같이 움직이느냐 요거에 따라서 요구 수익률들을 결정해 줘야 되는 게 아니냐 라는 기본적인 아이디어예요. 그러니까 논리의 기본은 뭐야? 여기서는 맨 처음 얘기할 때는 뭐라고 했어? 그냥 주식 시장만 얘기했는데 개별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도 개별 투자의 어떤 수익률의 개념하고 시장과 얼마나 같이 움직이는지 그거를 감안해서 요구 수익률을 결정해 둬야 돼. 그래서 개별 투자의 베타만 구하면 요구 수익률 구할 수 있고 요구 수익률 구하면 미래의 현금 흐름들을 할인해 줄 수 있어. 그래서 보통 미래 현금 흐름 구할 때 기대값을 취하죠. 여러분이 제한하는 현금 흐름표의 가장 기초적인 것은 미래 현금 흐름에 대한 기대값이에요. 이게 NPV 풀 버전이에요. 풀 버전. 아직 하나 더 남았는데 현재까지 NPV 풀 버전. 미래 현금 흐름의 기대값을 어떤 프로젝트의 요구 수익률, 프로젝트 베타 어떻게 구하나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어쨌든 베타를 안다고 한다면 그 요구 수익률을 구해서 할인해 줘야 돼. 이게 순현재가치법의 1버전. 나중에 하나 바뀌어요. 하나 낚이는 거는 얘는 마치 주식시장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했지만 채권 시장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될 거냐, 돈을 채권으로 모집하면 어떻게 될 거냐, 그게 두 번째 부분인데 그거는 14, 15, 16장에서 할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순현재 가치가 요렇게 써진다. ERA 옆에 소구에 캐팸 써서 스타식. 어떤 프로젝트의 기대 수익률 베타 아니면은 그냥 그거 갖다 쓰면 돼. 요게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죠.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한 번만 더 정리해 봅시다. 그 슬라이드에 나갈 텐데 한 번만 더 정리해 봐요. 첫 번째는 뭐였어? 통계학에서는 기본적으로 표준 편차가 리스크인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자본자산 가격 모양이 맞다면 이게 재무이론이죠. 재무경제학에서는 뭐야? 뭐가 리스크일까? 어떤 자산의 리스크는? 베타가 정해지면 기대수익률이 정해지고 기대수익률이 정해지면 미래 현금 흐름에 대한 가치를 정할 수 있으니까 베타가 크면 클수록 리스키하다라고 봐야 돼요. 하이 베타는
보다 리스키하다. 없앨 수 있는 부분들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야. 어차피 투자하면 돼. 그래서 재무이론, 얘가 재무이론 관점에서 보는 리스크야. 어떤 언서테인티 중에 일부는 제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어떤 자산의 리스크는 결국 시스테마틱한 부분과 얼마나 관련이 있는가, 그거에 의해서 결정된다가 자본자산 가격 결정 모형이에요. 그래서 얘 두 개가 컨셉추얼리 달라. 재무이론에 보는 리스크. 회사 리스키, 어떤 프로젝트의 리스키니스가 정해진다면 여러분은 CAPM식, 아까 스타식에 따라서 기대 수익률을 구할 수 있다. 기대 수익률 해석을 어떻게 해? 베타가 이 정도라면 여러분들이 예측하는 수익률이야. 그렇다면 어떤 프로젝트의 베타가 얼마라 그러면 프로젝트의 기대되는 수익률이 얼마가 있겠지. 그래서 이거를 일종의 프로젝트에 있어서 요구 수익률 개념으로 환원할 수도 있다. 요구 수익률이 얘지. 어떤 프로젝트의 베타를 안다면, 여러분 베타 구하라고 안 할 거예요. 베타 구하라고는 안 할 거지만 어떤 프로젝트의 베타를 안다면 이 프로젝트에서 예상되는 기대 수익률이 있겠지. 그걸로 이 프로젝트에서 이만큼 돈을 얻을 걸 기대하니까 그게 흔히 말하는 할인 융자로 변해서 우리가 쓰는 요구 수익률, 영어로 하면은 required return으로 바뀐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식을 여러 개 썼지만 다시 볼 거예요. 통계학에서는 표준 편차 리스크. 근데 재무에서는 그거 리스크 아니야. 시스테마틱한 리스크가 진짜 리스크고, 개별 자산의 리스크는 베타. 어떤 자산과 마켓, 시스테마틱한 리스크만 가지는 마켓과의 관계, 얼마 상호적으로 양을 움직이냐, 음을 움직이냐, 그거에 따라서 리스크가 결정되고, 만약 어떤 프로젝트에 베타를 안다 그러면 뭐 알 수 있어. 그렇다면 그게 그 프로젝트의 기대 수익률이 될 거고, 기대 수익률이 일종의 할인 인자로 작용한다. 이게 큰 로직이에요. 그래서 두 개가 다르다. 이게 여러분이 재무이론 첫발이에요. 두 개가 달라. 재무하는 입장에서는 없앨 수 없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다 날려버리면 돼. 없앨 수 있는 건 다 날려버리면 되고, 없앨 수 없는 것만 중요하고, 없앨 수 없는 거하고 베타만 있으면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률. 만약 어떤 프로젝트에 베타를 한다 그러면 기대 수익률 알 수 있고, 기대 수익률이 일종의 요구 수익률로 쓰면 된다. 이런 논리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슬라이드를 보도록 할게요. 이 인터뷰가 되게 긴데 중요해서 그래요. 그래서 리턴, 리스크, 시큐리티 마켓 라인. 아까 별이 시큐리티 마켓 라인이야. 어떤 개별 자산 리스크가 어떻게 결정되어야 되느냐, 그게 시큐리티 마켓 라인이었어요. 그래서 기대 수익률 계산은 여러분 할 줄 알아. 여러분 통계학 배웠으니까 할 줄 알고. 다이버시피케이션 이펙트 봤어. 만약 독립적이라면, 그리고 1분의 1씩 투자한다면 표준 편차는 스퀘어루트 n분의 1로 떨어져. 뭐 그게 다이버시피케이션 이펙트야. 근데 그렇게 독립적으로 안 움직여. 왜냐? 시장 보면 오를 때 같이 오르고 내릴 때 같이 내려. 일반적으로. 그런 게 시스테마틱 리스크라고 하고, 시스테마틱 리스크를 통해서 CAPM은 시큐리티 마켓 라인을 구해요. 어떤 자산의 기대 수익률은 시스테마틱 리스크와 시스테마틱 리스크의 움직임과 베타만큼, 베타에 의해서 결국은 기대 수익률이 결정되고, 베타가 높을수록 리스크가 크다는 거고, 리스크가 크다는 거는 기대 수익률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큰 것에 대해서 기대 수익률을 높게 가져가더라.
그래서 리스크 리턴 트레이드오프는 뭐야? 사람들이 리스크가 높은 거는 기대 수익률이 높다는 뭐야? 가격이 낮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CAPM. 그래서 어떤 프로젝트의 베타를 알면은 그 프로젝트의 요구 수익률 계산, 기대 수익률을 구할 수 있고, 그거를 일종의 요구 수익률을 써서 순현재 가치를 구할 수 있다. 이게 내용이 다예요. 그래서 expected return, variance, portfolio 짜서 리스크 어떻게 짜는지, diversification effect, 그다음에 systematic 리스크랑 베타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다음에 security market line, 그래서 cost of capital, 주식 같은 거 요구 수익률 어떻게 계산해야 되느냐, 사실 다 했어. 어떤 자산의 수익률 시나리오가 N개 있어. 경기가 좋을 때, 경기가 나쁠 때, 경기가 괜찮을 때, 뭐 중간일 때, 뭐 3개라고 하지만 3개라고 여기 놓으면은 그때 우리는 어떤 자산의 기대 수익률을 세울 수가 있고, 그게 각각 확률이 얼마인지도 알 수 있다고 해요. 그러면 그 자산의 기대 수익률은 얼마야? PI 곱하기 RI라고 합니다. 좀 헷갈리시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PIR을 이렇게 도입하면 뭐야? 흔히 말하는 확률 모형이죠. 확률 모형. 확률 모형의 기초는 뭐야? 확률 모형은 미래의 불확실한 상황을 여러분이 통계를 통해서 접근하는 건데, 확률 모형의 기초는 뭐야? 시나리오야. 그래서 경기가 좋을 때 업이라고 합시다. 경기가 중간일 때, 경기가 나쁠 때, 3가지 시나리오를 보통 뭐 3가지든 이게 대표적인 이그젠플이겠지만, 어떤 확률 모형을 도입한다는 얘기는 시나리오를 짜고 그 다음에 확률을 줘. 요까지는 이게 확률 모형이야. 모형이 뭐야? 여러분들이 어떤 세계를 간략화하는 거겠지. 그래서 여러분이 미래를 보는 세계는 시나리오 개수에 따라서 정해지고, 거기다 확률을 얼마나 주느냐, 여기까지는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얘는 0보다 커야 되고, 얘도 0보다 커야 되고, 얘는 0보다 커야 되고, 합치면 1. 시나리오 개수, 여러분의 시나리오를 다 합치면, 시나리오에 대한 확률을 다 합치면 1이 돼야 된다. 이게 확률 모형이야. 그게 확률 모형이, 여러분이 짠 모형이야. 이게 얼마나 맞는지 틀리는지는 모형이 정확하냐 아니냐의 문제고, 확률 모형 딱 하면 시나리오 1, 2, 3, 뭐 4, 5, 6, N, 그 다음 확률 얼마. 그러면 각각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서 어떤 자산의 리턴,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겠지. 여기는 대문자를 썼지만 대문자를 씁시다. 이 자산들의 기대 수익이 어떻게 구해? PU 곱하기 RU, PM 곱하기 RM, PD 곱하기 RT 합치면 기대 수익률이야. 이거를 기대 수익률이라고 정의한다. 그래서 확률자 들어간 뭘 생각하면 돼? 시나리오라고 생각하면 돼. 여러분들이 시나리오 짜고 시나리오에 대해서 확률을 지면은 그거를 확률 모형이라고 해. 그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 뭘 가질 수 있어? 개별자산 수익률 혹은 경제성장률이 얼마 바뀌는지 뭐 여러분 다 짤 수 있어. 근데 키는 시나리오를 나누는 게 키고, 거기 끝이 아니라 시나리오 나눈 거에다가 여러분들이 적절한 확률을 줘야 돼. 그것까지는 해야 돼. 그 다음에 뭐가 바뀌는지는 이 시나리오에 따라서 달리겠지. 그러니까 어떤 자산의 기대 수익률이 RU, RM, RD 이렇게 바뀐다. 그 자산의 기대 수익률은 PU, RU, PD, RD, PM, RM 곱해서 합치면 돼. 뭐 이런 거 많이 하죠. 그래서 붐, 노멀, 리세션 시나리오 짰어. 0.3, 0.5면 확률 합치면 1이 되니까 0.2. 이게 여러분 시나리오고, C는 가격이 15원, 노멀 때 10원, 리세션 할 때 2원, T는 25원, 20원, 1원.
혹은 C는 기대 수익률이 15%, 10%, 2%, T는 25%, 20%, 1%. 그래서 C 자산의 기대 수익률은 0.3 곱하기 15%, 0.5 곱하기 10%, 0.2 곱하기 2% 해서 9.9%. T 자산의 수익률은 기대 수익률이죠. 엄밀히 말하면 여기 기대차 붙여야 돼. 기대 수익률은 0.3 곱하기 25, 0.5 곱하기 20, 0.2 곱하기 12.7%. 베리언스 통계 시험 배웠어. 표준 편차 배웠어. 그래서 weighted average of square deviation인데 뭐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일단 기대 수익률 구하고 개별 자산의 수익률에서 기대 수익률 뺀 거 각 상황마다 그거를 제곱해준 데다가 확률 곱해줘. 이게 분산이야. 그러니까 나는 시나리오 세웠으니까 뭐 각 자산의 수익률이 얼마인지 알아. 기대값 구할 수 있어. 차이 각 상황마다 구할 수 있고 차이의 제곱 당연히 구할 수 있어. 거기다 확률 곱해서 더해주면은 그게 분산이야. 그래서 C자산 기대 수익률 9.9%. 첫 번째 경기가 좋을 때 15%였고 두 번째 경기가 괜찮은데 10%, 안 좋을 때 2%였으니까 15 마이너스 9.9, 10 마이너스 9.9, 2 마이너스 9.9 제곱 하면은 거기다가 0.3 곱하고 0.5 곱하고 0.2 곱하면 20.29. 표준 편차는 스퀘어루트 씌운데 20.29에 스퀘어루트 씌우면 4.5%. 후딱 T는 25 마이너스 17.7%, 17.7의 제곱, 20 마이너스 17.7의 제곱, 1 마이너스 17.7의 제곱 곱하기 각각 0.3, 0.1, 0.2. 그래서 분산 74.41, 표준 편차 8.63. 그래서 통계학적 관점에서는 여기가 기대 수익률 편차가 굉장히 크죠. 훨씬 더 불확실한 투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통계학에서는. 근데 재무에서는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없어요. 근데 하여튼 통계학적 입장에서는 딱 T가 흔히 말해서 보다 더 리스키한 주식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어떻게 올라갈까? 기대 수익률 15 곱하기 0.25, 8 곱하기 0.5, 4 곱하기 0.15, 마이너스 3 곱하기 10%, 0.1 이렇게 기대 수익률 구할 수 있고, 그 15 마이너스 기대 수익률 제곱, 8 마이너스 기대 수익률 제곱, 4 마이너스 기대 수익률 제곱, 마이너스 3 마이너스 기대 수익률 제곱 다 구한 다음에 0.25 곱하고 0.5 곱하고 0.15 곱하고 0.1 곱하고 그런 분산 거기를 스퀘어루트 씌워주면 표준 편차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확률 모형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미래 확률이 이러니까 어쩌고저쩌고 하겠다. 그 다음에 제가 맨 처음 포트폴리오 만들었어요. 포트폴리오 뭐야? 자산에 대해 투자하는 거예요. 얼마나 투자하느냐 결정하는 게 포트폴리오입니다. 그래서 개별 자산들의 모험인데 여러분 적절한 웨이트를 준 거야. 포트폴리오 역시 기대 수익률 구할 수 있고 포트폴리오 역시 표준 편차를 구할 수 있어. 봅시다. 여러분 15,000불 있는데 DCAK 주식에 2,000불, KO 주식에 3,000불, INTC 주식에 4,000불, KEI 주식에 6,000불. 얘는 뭘까? 보통 티커 코드라고 해요. 주식의 약어. 이렇게 투자하면 각각은 내 총자산의 15분의 2만큼 투자한 거고, 15분의 3만큼 투자한 거고, 15분의 4만큼 투자한 거고, 15분의 6만큼 투자한 거야. 이게 내 포트폴리오 웨이트라고 합니다. 내 자산분의 DCAK 주식의 비중은 얼마야? 15분의 2. KO 주식은 15분의 3, 20%. 뭐 이렇게 하는 게 포트폴리오 웨이트예요. 그래서 DCAK, KO, INTC 각각 이렇다. KEI까지. 오케이.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 뭐
어떻게 되겠어? 이게 원래는 안으로 들어가야겠죠. 원래 안으로 들어가고 WJ가 웨이트라고 한다면 WJ 안으로 넣고 RJ 곱한 다음에 기대값 구하고 더하면 돼. 근데 여러분 배웠죠? 상수는 밖으로 튀어나올 때 WJ 뺀 거야. 그래서 기대 수익률 이렇게 구해. 그래서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률하고 개별 자산에 대한 투자 비율을 알면은 여러분 포트폴리오의 수익률 알 수 있어. 오케이. 그래서 DCAK가 16., DCAK 수익률 19.69%였고 KEI 수익률이 5.25%, INTC의 수익률이 16.65%, KEI의 수익률이 18.24%였다면 여러분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이죠. 기대 수익률 이만큼이었다면 여러분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은 0.133, 19.69, 0.2, 20% 투자했으니까 두 번째 자산에 5.25, 0.267 곱하기 16.65, 0.4 곱하기 18.24, 그래서 15.41%다. 포트폴리오 베리언스부터 문제야. 포트폴리오 베리언스 구하려면 뭐 계산해줘야 돼? 공분산.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여기부터는 다음 시간에 합시다. 포트폴리오 리턴이 이렇게 되는데 얘 분산을 구하려면 요거의 공분산, 요거의 공분산. 공분산 텀들이 싹 다 들어와. 그래서 계산이 복잡해진다. 그럼 여기까지 수업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